유럽의 심장부라 불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매끄러운 금소금이 들립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출근을 위해 정류장에 모여들고 그들 앞에 붉은색과 노란색이 조화된 최첨단 트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차체 옆면에 선명하게 박힌 로고는 지멘스도 알스톰도 아닌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입니다. 철도 종주국이라 자부하며 130년 넘게 아시아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유럽 철도 시장의 빗장이 통째로 뽑혀나간 순간이었습니다. 3,358억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국가적 자존심이 맞붙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세계 철도 역사를 새로 쓴 대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 철도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K철도의 치열했던 기록과 그 이면에 숨겨진 반전의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럽 안방의 표준을 바꿨는지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철도 역사에서 유럽은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19세기 말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차의 개념이 처음 정립된 이후 유럽은 줄곧 세계 철도 기술의 표준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트램은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였기에 유럽 지자체들은 검증된 자국 기업이나 인접 국가의 메이저 업체 제품만을 고집해왔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체코의 스코다, 스페인의 하프 같은 거대 공룡들이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완벽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 시장에 아시아 기업이 발을 들인다는 것은 마치 한국인 요리사가 이탈리아 로마 한복판에서 정통 파스타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돌려놓겠다는 선언만큼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거대 철도 국영기업조차 오스트리아에 고작 4대를 납품하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터져나온 213대 규모의 초대형 입찰 공고는 이 거대한 판도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르샤바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도시의 혈관이라 불리는 트램 노선은 150km에 달했지만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제작된 고물들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사치였고 높은 계단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승차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교통약자 보호 규정은 강화되는데 현실은 40년 전 기술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바르샤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며 전 세계에 공고를 내었습니다. 입찰이 시작되자 전 세계 철도업계의 시선이 바르샤바로 쏠렸습니다. 유럽의 거물들이 당연히 승리를 자신하며 달려들었을 때 현대로템은 정교한 현지 맞춤형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대로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믿을 수 없는 이변이라며 대서특필했고 패배한 유럽 기업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제시한 데이터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토록 고집스럽고 까다로운 바르샤바의 마음을 단숨에 움직였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였다고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팩트들이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팩트는 바로 100% 저상 설계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트램의 표준으로 불리는 100% 저상형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닥 높이가 조금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 내부 전체에 단 1cm의 문턱이나 경사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평평한 플랫 플로어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트램의 바닥 아래에는 차체를 지탱하는 대차와 거대한 모터, 제동 장치들이 빽빽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장치들의 부피 때문에 기존 유럽 제조사들은 바퀴 윗부분에 툭 튀어나온 턱이나 계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독립차륜 기술과 소형화된 구동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탄 승객이나 유모차를 끈 부모들이 차량 입구부터 맨 끝 칸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리고 단 하나의 장애물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소름 돋는 기술적 포인트는 바로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그 핵심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의 탑재입니다. 트램은 도심의 복잡한 정류장을 수시로 섰다 가기를 반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지자체의 지갑 사정을 결정짓는 핵심이죠. 현대로템은 기존의 일반 실리콘 반도체 대신 차세대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적용했습니다. 이 녀석은 고온과 고전압에서도 견디는 힘이 월등히 강하고 전력 소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마법 같은 부품입니다. 특히 트램이 멈출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전기로 변환해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가속할 때 재사용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과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를 식히기 위한 거대하고 무거운 냉각 장치가 필수적이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열 효율이 워낙 좋아 냉각 장치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차체가 가벼워지니 전기는 덜 쓰고 선로에 가해지는 하중도 줄어들어 도시 전체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낮추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 것이죠. 실제 운행 결과 현대로템의 트램은 입찰 당시 약속했던 에너지 소모량보다도 20%나 더 적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대를 운행해야 하는 바르샤바 시정부 입장에서는 절감된 전력비만으로도 나중에 트램 수십 대를 공짜로 더 살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 셈입니다. 셋째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가성비와 라인업 전략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단순히 가격을 후려쳐서 수주를 따내는 저가수주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경쟁사들이 그 가격엔 도저히 못 넣어준다고 손살에 쳤던 최첨단 고사양 옵션들을 기본으로 장착하며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바르샤바의 복잡하고 낡은 노선 환경을 현미경 보듯 분석해서 33m급 대형 양방향 트램부터 24m급 소형 트램까지 무려 3가지의 커스터마이징 라인업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유럽 제조사들이 우리 표준 모델이 이거니까 너희가 선로를 고쳐서 타라는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때, 한국은 당신들이 처한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다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운전실의 시야각을 1도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해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객실 내부에는 승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속 와이파이와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운전사부터 승객까지 모든 사용자의 경험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에 녹여낸 이 정성이 결국 바르샤바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납품까지의 과정도 한편의 긴박한 드라마였습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한 대씩 장인 정신으로 제작된 트램들은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지중해와 대서양을 건너 발트해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18,000km가 넘는 험난한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물류 대란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 멈춰서고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겹쳤지만 현대로템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납품 기한을 지켜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공급망 붕괴를 핑계로 납기 연기를 요청하며 배짱을 부릴 때 한국 엔지니어들과 물류팀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약속을 지켜낸 거죠. 현지에 도착한 트램이 바르샤바 시내를 처음 달리던 날, 시민들의 시선은 처음엔 차가웠습니다. 과연 유럽의 130년 역사를 한국 기계가 따라올 수 있겠어라는 깊은 불신과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시운전이 시작되는 순간 여론은 그야말로 180도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을 놀라게 한 건 정숙성이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트램들이 쇠 긁는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현대로템의 트램은 마치 비단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하게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가속과 감속은 지하철보다 부드러웠고 실내 소음은 도서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폴란드의 혹독한 칼바람 속에서도
후끈하게 작동하는 강력한 난방 시스템과 성해방지 열선 유리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트램을 타면 겨울에도 봄날 같다라는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차량 내부의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승 정보와 도시 소식을 전달하자 바르샤바 시민들은 이제 이 붉은색 트램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바르샤바의 자부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실력으로, 의구심을 감동으로 바꿔버린 대한민국 기술의 진정한 승리가 바르샤바의 차가운 레일 위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현대로템이 유럽 시장의 견제를 뚫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공학적 난제들을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샤바의 선로는 지어진 지 100년이 넘은 구간이 많아 곡선 방향이 매우 좁고 불규칙합니다. 유럽의 기존 트램들은 이런 구간에서 바퀴와 선로가 마찰하며 발생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진동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 차륜 방식의 대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각 바퀴가 선로의 굴곡에 맞춰 개별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곡선 구간에서도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선로와 바퀴의 마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유지보수 비용까지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쟁사들이 표준화된 설계만을 고집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바르샤바 도심 모든 구석구석에 선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맞춤형 대차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 꼼꼼함이 바로 까다로운 유럽 기준을 넘어서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의 도입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열에 약해 대형 냉각 장치가 필수적이었고 이는 트램의 무게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적용한 차세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자는 열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 냉각 장치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전력 변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트램의 무게는 가벼워졌고 가벼워진 만큼 선로에 가해지는 하중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트램을 운영하면 할수록 도시 인프라 보호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폴란드 국가심의위원회 법정 공방에서도 현대로템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쟁사들은 한국 기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현대로템은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 데이터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지표를 제시하며 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현대로템의 전략 중 가장 무서웠던 점은 제품 판매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유럽 기업들은 제품을 인도한 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품 수급에 긴 시간을 소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바르샤바 현지에 로템 SRS라는 전담법인을 설립하고 15년이라는 파격적인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직접 체결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기동성 있는 서비스 대응 체계를 유럽 땅에 이식한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예방 정비 시스템은 바르샤바 트램의 가동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트램을 넘어 거대한 국가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바르샤바 트램 수주 성공은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의 불꽃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고속열차 공급 계약을 맺으며 사상 첫 고속열차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공급되는 모델은 시속 250km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 청룡 기반의 차량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선점했다는 것은 향후 중앙아시아 전역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독일의 지멘스나 중국의 국영기업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역시 바르샤바에서 증명된 한국의 기술 완성도와 철저한 사후 관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대륙성 기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단열 기술과 먼지 유입 방지 시스템은
현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철도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로코와 이집트, 그리고 호주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고속철도 수주전은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바르샤바 트램의 15년 유지보수 노하우를 무기로 현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철도 산업 자립을 돕는 동반자로서의 자세가 전 세계 시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세계 최초로 수소트램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차선이 필요 없는 수소트램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궁극의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도시가 전차선 설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국의 수소트램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드라마틱한 성장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태제배 기술을 도입해 간신히 고속철도의 문을 열었던 국가가 이제는 그들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트램을 수출하고 중앙아시아에 고속열차를 수출하는 기술 종주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바르샤바 도심을 가로지르는 붉은 트램 223대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고민하며 깎아낸 자부심의 결정체입니다. 130년 넘게 공고했던 유럽 철도 카르텔은 실력과 정성이라는 한국식 전공법 앞에 무너졌습니다. 바르샤바 시민들이 매일 아침 조용하고 쾌적하게 출근길에 오르는 그 일상 속에 현대로템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자부심을 줍니다. 결국 혁신은 변방에서 시작되어 중심을 바꾼다는 말을 K철도가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실력으로 편견을 깨고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라선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철도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끝까지 연결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바르샤바의 기적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팩트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K철도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가 여러분께도 자부심과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기술의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